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이게 시드 투자를 받거나 뭐 VC한테 가기 전에 이 사업이 도대체 될 가능성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할 텐데 그러한 정보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 우리나라의 그 여성계 선도를 하고 있는 최예은 엑셀러레이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해서 이제 듣는 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의 그 지원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원 사업 그 내용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들 위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9세 미만이 주로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시니어로 해가지고 중장년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장년들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선은 요즘에 이제 금융권에서 주로 이런 지원 사업 행사들이 좀 많이 있던데 네.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신한퓨처스랩의 멘토단으로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DB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고 산업은행이죠? 네, 산업은행이요. 거기도 이제 데모데이 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IBK 창공도 이제 기업은행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CF에도 예, 나오고 그걸 좀 공유하시지 그랬어요. 네. 이전에 뭐 이정재가 나와서 그거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거 이제 예,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행에서 하는 것은 투자도 지원을 해주고 네. 융자도 해주고요. 융자도 네, 해주고 시설 같은 융자도 해줍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그런 네, 면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참여율이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쟁률도 높습니다. 창공 같은 경우는 공간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포하고 구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네.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뭐 IBK 창공을 지원하시려면 일단 매출 지표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어느 부분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여부가 그 장표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단을 잘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 소위 이제 정부에서 하는 네. 뭐 그런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보고 네,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예. 이 은행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매출도 있어야 돼요? 예. 아무래도 그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좀 약간 사업화 검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창공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KP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KPI가 달성된 참여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요. 제가 되게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IBK 창공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 이제 기업은행 컨설턴트들이 같이 멘토와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같이 팔로우를 해줘요. 우리도 국민은행에서 보면 네. 거기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한 40 몇 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무료로 다 컨설팅을 해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은행은 참 좋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일단 있어야 되고. 네. 그럼 기한이 있어요? 3년 이내와 7년 이내가 이제 주로 이제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영역, 핀테크, 뭐 빅데이터 분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VR, 뭐 실가면 컨텐츠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그 영역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 따라서 모집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의 경우는 네. 그럼 흑자가 나야 되나요? 뭐 BP가 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거의 사실은 BP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음. 제일 베스트는 J커브인데 음. 그거를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어떤 구조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표가 그런 계획들이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스밸리를 겪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네, 그것도 포함되어 필요하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전년도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표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게 네. 부담이 좀 되긴 네.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신청을 할 때 일정한 포맷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공고 기간에 공고가 나오면요.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약간 포맷이 다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 공고를 낼 때는 아예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그것은. 예. 그런데 만약에 보통 저도 심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포맷을 주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좀 단조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첨부 파일로 이렇게 많이 붙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네. 어떤 설득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좋을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공모 사업이 정부에서도 직접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처별로. 네, 그쵸. 아, 과기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뭐 국방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는 국방 관련 뭐 그런 것에 테마가 주어질 있습니다. 거고 네. 여성부는 여성 가족 관련 네, 이런 관련된. 그런 네. 걸로 하게 되겠군요. 저희 이제 국방부에서도 제가 멘토로 수행하고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야, 여성이 국방부의 멘토로 하고 있다. 좀 하드하게 다룹니다. 근데 그 국방부에서는 그 네. 참여하는 대상이 규정이 있어요. 뭐 예컨대 장병들이에요. 장병들이죠. 예, 장병들 그리고 뭐 보통 부사관들도 많이 하고 제가 되게 놀랬던 그 이력 중에 한 장병은 제가 육군본부 멘토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이력들이 육군본부를 착출돼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포드 컴공과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기타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처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거기마다 각 자기들의 그 부처의 특색에 맞춘 그러한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그런 뭐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사실 뭐 구글 서칭 해보시면 뭐 2021 정부 지원 사업 총정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뭐 시점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게 선발 조건 뭐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창업 지원 기관이 이제 창진원이 네. 있죠. 창진원 정말 많이 합니다. 하물며 1인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팀 빌딩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은 그것부터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검증해 보시는 기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진원에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예비 창업자 예컨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네. 근데 아이디어는 있다. 이런 네. 사람들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거기 예비 창업 패키지 일단 지금은 이제 선정 기간은 지났지만 지금 한참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발표 심사 기간인데요. 전반기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4월 이내에 1월에 공고가 나고요. 그리고 적어도 3월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완료를 하셔야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있고, 네, 성공 패키지도 있고, 성공 패키지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그 다음에 R&D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창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정보들은 볼 수 있겠는데. 네, K 스타트업 들어가시면요 너무너무 많은 지원 사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좀 저 정부에 얘기할 때 그 시니어도 좀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네, 네네네. 요 올해는 특히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중장년을 선발하는 그 포션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또 이런 그 공모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학생 육망 창업 300이라고 해서요. 그 한국기업가정신재단에서 이제 주최해서 하는 그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랙을 타게 되면 한국기업가 정신재단이 이제 아이코어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왜 인스트럭터들이 이제 각 대학,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이제 디벨롭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화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타트업은 다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잘 모르면 이게 참 처음에 어색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들으시고 네. 그 단어를 좀 익숙하게 해야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도전하는데 좀 이로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데 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로 지원하는 분야가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이내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투자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원이죠. 네.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네, 지자체에서도 많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경기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판교에서 또 굉장히 활성화해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광교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부가 공모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글링 해야 이게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군데서 이걸 다 모아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사실 들어요. 처음에 그 예비 창업자가 이게 이제 지금은 공모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갖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창진원 같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예비 쪽으로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한테 시드 투자를 받고 네. 뭐 그 다음에 VC한테 뭐 받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절차가 대충 되겠는데 네, 절차 맞습니다. 대충 하면 절차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조금 창업 세부적으로. 패키지. 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제 처음 이제 법인 설립 전, 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내,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그 다음 트랙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성공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R&D 자금을 받기 전에 어쨌든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우수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일 때 엑셀러레이터한테 픽을 당합니다. 좋은 기업들은. 그게 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보면 네. 이게 어떤 공모전 가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픽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다 여기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이쪽에서 저기 제안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그쵸.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사실 헌터라고 해서 공모 사업만 막 이렇게 사업에 그러니까. 집중하시지 않고 이런 거는 참 사실 곤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사업에서 뭔가 사업화를 검증하고 거기 내에서 매출을 내고 그렇게 해서 워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만 따고 공모전 경진대회만 이렇게 전전하다가 본 사업은 실제로 챙기지 못하시는 대표님들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력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게 자기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소위 이제 신념이 있느냐, 네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실 많이 봐요. 그럴 때는 사실 제가 좀 화가 나거든요. 그때도 있어요. 저는 하물며 그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을 그 사업에 안 쓰는 스타트업도 봤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네. 돈은 이제 그쪽으로 써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해놓고. 내부 거래를 해먹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진짜 어떡하지 창업 생태계 막 이런 저도 적이 그럴 때 있어요.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심사해가지고 과연 내가 좀 이게 양심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로 활용해도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예, 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서울 경기 지역은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그래서 지방으로 막 내려가요. 예, 충남이나 강원이나 이런 쪽으로 막 내려가서라도 지원금을 따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해보면 그럼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거의 공간도 지원하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럼 예. 자금도 지원하나요? 네, 자금도 지원해요. 그럼 그것도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예, 프로그램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있죠. 예, 그 기간 내에 이제 인벌브해서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저희 됩니다. 스타트업은 주로 이제 상반기에 주로 이런 것들이 다 네.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집중돼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나오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네. 아이디어가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사업계획서가 대충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공모전이라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특별히 이게 좀 사업계획서에 써야 되겠다. 어쨌든 문제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사회적 문제인지 어쨌든 시장의 문제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해결할 방법으로 것인가. 솔루션을 전개를 할 것인지 그거를 풀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면 경쟁사는 누가 있고 경쟁사 대비 나는 어떤 특화된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팀 빌딩은 어떻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지 대표자가 어떠한 철학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끈질기게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장표에 녹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심사로는 그거를 다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발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두껍게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발표 평가 때도 저희가 이제 뭐 7분 이내, 5분 이내, 길어야 10분 이내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의 사업화를 얼만큼 명료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뭐 장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도 본인의 사업화를 어떻게 명료화해서 잘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홍콩 UST 우리나라 지금 카스트 네네네네. 그 심사를 다녀오셨죠?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도 이게 그 발표 자료를 굳이 많이 만들지 마라. 7장 정도면 충분하다. 네. KDB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 장에다가 7줄 써가지고 손정희한테 70억을 투자받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임팩트가 들어가 있고 맞아요. 진정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 인사이트가 한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네. 참 중요한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해서 정말 넥스트에 대한 진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짧지만 명료화된 그런 사업. 말이 나온 사업을 김에 할 그러면 때도. 하나 더 연결해서 네. 이제 그 투자를 받을 친구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왜 받아야 되는지 주로 물어보잖아요. 네. 어디에 쓸 거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 상대가 이거 아니면은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네. 이거 아니어도 나는 어떻게든 이거를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두 종류가 크게 나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한 그 IR 장표 중에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본인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거야. 어디에 썼을 때 이게 정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여질 수 있다. 가능성이, 확장성이 있다. 스케일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설득력 있게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가 필요한지 저는 이 돈 없어도 그냥 꾸준히 갈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의지는 되게 좋은데 스케일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툭 까놓고 네. 니네들이 투자를 해주면 내가 스케일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네, 이룰 할 수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훨씬 오히려 더 편하다. 좋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네. 저기 창업자의 태도 뭐 늘 우리가 주장을 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뭐 수익 모델도 좋은데 저놈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랬을 경우에 또 투자가 되나요? 마음에 안 드는 저희는 사실 그 대표님의 결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진짜 사업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투자를 하기보다는.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네. 있는 얘기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아래 이메일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면 여기에 이메일로 좀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자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